참 지금 제일 큰 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가 지금 나와 있어요. 구속 대타가 풀려나서 나와 있고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고 맞아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고 공개가 나와야 금요일에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요. 참 예상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면 맨날 빗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뭔 얘기하면요, 그 상식이 안 통해요. 지금은 비상식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네. 아니 예를 들면 그 뭐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이런 논리잖아요. 뭐 윤석열이 나오는 것도 비상식이에요. 근데 그걸 또 한 것도 안 하는 것도 비상식이고. 이거 웃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상식의 선에서 해석을 하고 상식의 선에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아니 차상목 걸 먼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한덕수 건을 예. 한덕수 건을 먼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측하는 게 너무 이제 무의미해져 버려요. 김성훈 영장도 그렇지. 기각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이해가 안 안 되고.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니까 네. 이게 상식의 선에서 예측 가능한 예전에 어떤 전례들이나 이걸 쭉 분석해서 예측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헌재가 지금 이렇게까지 끄는 것도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일이에요. 아니 2주를 넘어간 적이 없었잖아요. 두 번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네. 탄핵이 있었지만 2주를 넘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한 2주 전에 할 거라고 됐습니다. 생각했어요. 예. 한 달이 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자,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헌재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것도 뭐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상황인지 또 결과는 좀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부 예. 평의는 알 수가 없죠. 뭐 지금 알 수가 수많은 없어요. 밭글들이 돌아다니지만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무수한 추측만 무성할 뿐이고요. 내피셜일 수 있죠. 저는 이제 예. 제 내피셜을 한번 오늘 네, 네. 말씀을 해보자면 지금 헌재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일치 단결됐다라면은 그 전례 2주 안에 선고하는 변론 종결 이후에 2주 안에 선고하던 전례를 깰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네. 지금 그 전례는 깨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부에 8대 0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거는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반대하느냐? 네. 이번에 한덕수 결정문을 보니까 뻔히 보여요. 아니 제 눈에는 보여요. 보인다. 누가 반대하는지가. 네. 첫 번째 김복형 재판관. 이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건에 대해 가지고 같은 기각을 낸 게 아니고 네. 한덕수가 잘했다. 한덕수는 잘못이 없다. 수준으로 입장을 내버렸어요. 네. 거의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실어서 오히려 헌법 조문에 없는 내용까지도 창조를 해가지고 한덕수 잘못 없다라는 식의 완전히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을 보면서 네. 야 이거는 한덕수 변호인보다도 더 심한 거의 변론 요지서 수준의 결정이다.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안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까? 윤석열 권한대행입니까? 윤석열 대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김복형 대행은 한덕수의 변호인 같은 변론 요지서에 썼다 그러면은 윤석열, 한덕수, 김복형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무리합니까? 아하. 논리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네. 정영식, 조한창 이 두 분은 각하로 피해갔는데 네.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뭐 절차 문제를 삼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의 한덕수 이 내란행위라든지 이 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내 카드를 오픈할 내 카드를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잠시 피해간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탄핵 결정은 빨리 선고하라. 그러니까 조한창, 정영식 이 두 분이 양심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윤석열 내란 수괴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겁니다. 저는 네. 못할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7대 1의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는 보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해라. 내부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란 말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재판관 7명이 네. 마음을 모아서 일치 단결돼서 가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7대1로. 거덜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영식, 조한창 이 두 분이 버틴다. 이번에는 본인의 카드를 오픈 안 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김복형 논리에 설득돼가지고 예. 뭐 윤석열 복귀시키자.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 이거 결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장 나쁜 결정. 네. 결정을 좋은 결정할 수 있고 안 좋은 결정할 수 있어요. 가장 나쁜 결정은 뭐냐?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 둘 다 안 하는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결정을 미루는 결정이 제일 나쁜 결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결정을 당당하게 헌법과 법률 앞에 양심을 걸고 판단을 하세요. 양심을 걸고. 왜 국민들도 판단하고 뻔히 아는 내용들을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법관을 30년씩이나 지낸 사람들이 네. 뭐가 두려워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까? 전 이 무결정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비판받아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 7대1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 지금 김복형 빼고는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김복형 7대1. 빼고. 네. 근데 이게 사실 5대3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복형한테 설득을 당했든 아니면은 각하를 하면서 뭔가 윤석열도 각하해야지 이런 생각을 통해가지고 계속 버티든 간에 5대3,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는 상황까지 간다. 그럼 이게 4월까지 늘어지고 4월 18일. 그러니까 파면 인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영배 5대3이면 이미선까지, 예. 아니 그러면 퇴임까지 기각을 간다. 해서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어쨌든 예.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한데 5명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귀시키겠다. 그럼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구속에서도 빼내가지고 지게 지금 올려놓는 이 하나의 거대한 컨센서스, 거대한 흐름이 지금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난 내란을 누가 막았습니까? 무슨 뭐 용병들이 와서 막아줬습니까? 국민들이 가서 막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따위 판결을 한다. 네. 그따위 결정이죠. 그따위 결정을 해서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또 한 번 지게 복귀시켜가지고 네. 친위 쿠데타의 칼을 또 한 번 쥐어준다. 전면전이죠 그러면. 그럼 국민들이 누가 참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해 온 것은 이 헌법 시스템을 그나마 우리가 신뢰해주고 검찰은 썩어 빠졌지만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썩어 빠진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8명은 네. 나름의 자기 이름 걸고 그 친위 쿠데타 사범을 직에 복귀시킨다 이런 결정을 못할 거다라는 국민적 상식에 기대서 우리가 기다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 해보시라 이거예요. 아하. 그렇게 결정돼 있다면. 근데 지금은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질질 끌어오지 않습니까? 네.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는 헌법 시스템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안 할 길이 있습니까? 존중하죠. 근데 그런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과 내란 수계 우두머리 윤석열과 윤석열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저 같은 시민들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럼 일대 결전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떻게 삽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살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저 뭐 이민 갈 생각도 없고 예.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듯이 저도 지킬 각오로 끝까지 갈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정말 그래요. 불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비겁하게 나오는 것은 전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로 넘어가면 4월 18일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거대한 큰 그림으로 윤석열 풀어주고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다시 복귀를 시킨다. 이거는 뭐 그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 돼요. 저는 이제 민주공화국은 문 닫아야 돼요.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4.19 혁명처럼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온다? 그럼 비상계엄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하고 그러니까요. 칼자를 쥐어 주는 거예요. 예. 오자마자 비상계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계몽령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비상계엄을 정당화시켰던 그 인물이 네. 다시 대통령 온다고요? 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을 만약에 헌재가 한다 그러면 헌재도 같이 심판받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도 심판받겠지만 국민의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국민의힘의 그 정당 국민의힘 말고 예.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할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재도 같이 무너져야 돼요. 헌재가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보십시오. 윤석열이 내란 수계 우두머리로 현직 대통령 출신으로서는 지금 재판받으러 다니는 피고인이에요. 네. 내란 수계 우두머리. 근데 이 자를 만약에 헌재가 파면을 안 시키고 면죄부를 줘서 네.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시켜주고 직으로 복귀시키잖아요. 윤석열은 또 친위 쿠데타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네. 그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저를 포함한 우리 다수의 이 민주공화국 시민들 있잖아요. 우리가 반란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그따위로 쓸 수 있습니까? 네. 전 자신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미리. 그건 전면전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 없는 저는 일대 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네. 자신 있으면 해보라 이거죠.